자, 171페이지 소리의 간섭. 소리의 간섭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소리의 간섭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기서 한번 써볼까? 이쪽으로 자, 소리의 간섭. 똑같아요. 소리의 간섭 똑같습니다. 예. 니네들도 나중에 한번 실험해 보세요. 진짜 실험 한번 해봐. 여기다가 스피커를 이렇게 놔둬요. 됐지? 그리고 여기다가 스피커를 놔둬요. 스피커가 졸라 큰 게 있으면 이렇게 놔두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스피커도 두개 놔둔 다음에 보이나? 자, 스피커를 이렇게 놔두고 여기 사람 서 한가운데 그리고 소리를 틀어요. 음악을 이렇게 틀면 양쪽에서 소리가 동시에 나오겠지, 그지? 그럼 여기 스피커에서 소리가 이렇게 둥둥둥둥 나올 겁니다. 여기 스피커에서 소리가 둥둥둥둥 나오겠죠, 그죠? 이 스피커와 이 스피커의 한가운데 딱 서 있으면 원래 볼륨보다 2배 크게 들려요. 다시 얘랑 얘 한가운데 서 있으면 원래 볼륨보다 2배 크게 들립니다. 이 상태에서 얘 가운데 여기 딱 서 있잖아? 그럼 여기 소리 나고 여기 소리 나겠지, 그지? 2배 크게 들려요. 이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살짝 가잖아? 그러면 소리가 사라집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옆으로 살짝 가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점점점 가면 소리가 점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어느 거 멈추면 소리가 2배 커져요. 그러다 다시 이렇게 가면 소리가 작아지다가 없어져. 안 신기하겠니? 야, 이거 안 신기하겠니?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스피커들이 정면을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잖아. 됐나요? 그래서 이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에 앉아서 음악을 듣고 TV를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서 오는 것과 이쪽에서 오는 거의 경로차가 0이 되겠죠. 그럼 소리가 훨씬 더 잘 들린다고. 되니? 니네 극장 가봤어? 극장에 가면 의자들이 자리들이 되게 많죠. 그럼 여기 중간 요석이 프라임석인 거 알아? 가격이 더 비싸요. 다른 데보다. 왜 하필이면 여기 앉아서 영화를 보는 게 더 비싸냐? 화면이 정 가운데니까요. 아니요. 요 가운데 자리가 여기가 극장에 설치된 모든 스피커들의 소리가 모이는 지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 소리가 훨씬 더 크고 웅장하게 들릴 수 있지, 그지? 그럼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소리의 간섭입니다. 이런 것들. 만약에 여기 스피커가 딱 2개밖에 없다면 어느 자리에 앉은 애는 경로차가 우연히 0이 될 테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 그래서 스피커를 여러 개 설치하는 거야. 이해되니? 소리의 간섭입니다. 이걸 이용한 게 뭐라고? 노이즈 캔슬링이요. 이게 노이즈 캔슬링이 어떤 건지 알아? 원리가 뭔지 아니? 혹시? 지금 한 거랑 똑같아요. 잘 보세요. 이렇게 생긴 에어팟이 있지, 그지? 여기를 끼고 여기 버튼을 누르면 뚱 이러면서 노이즈 캔슬링이 작동돼요. 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도대체. 잘 봐.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잘 보세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애가 소리의 간섭이에요. 요거밖에 안 나와요. 됐나요? 그럼 거기서 시험제 끝난 거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잘 보세요. 여기서 자동차가 있을 거 아니야?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자동차의 소리가 나겠지, 그지? 차 소리가 붕붕 하고 들어와. 그러면 이어폰을 통해서 내 귀까지 들어올 수 있지, 그지? 되니? 여기까지? 여기서 사람이 얘기를 한대. 그럼 사람의 목소리가 이렇게 통해서 내 귀로 들어올 수 있지. 그러니까 내 귀에 차 소리도 들리고 사람 소리도 들리고 옆 강의실 소리도 들리고 막 이러는 거야. 되니?
딱 두 개만 해볼게요.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래서 여기 버튼을 딱 눌러. 이거 듣기 싫으니까 버튼을 누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들어오는 차의 소리에 진폭과 파장이 있겠죠. 그지? 여기서 들어오는 소리에 진폭과 파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요 이어폰 속에 있는 기계 장치가 분석을 해요. 됐니? 너 여기 밖에서 요렇게 생긴 파가 여기 왔다? 진폭은 뭐 2cm고 뭐 소리의 속력은 얼마고 파장은 얼만데 이런 걸 얘가 다 분석을 해. 그래서 얘가 그것과 똑같은 사이즈의 파장을 똑같은 사이즈의 진폭을 가진 똑같은 사이즈의 속력을 가진 똑같은 파를 반대로 만들어서 생성해줘요. 됐나요? 얘가 야 여기서 들어온 애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나는 이렇게 생긴 애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여기서 반대로 뒤집어서 팔을 만들어줘. 됐니? 그러면 여기서 원래 이렇게 들어온 애와 반대로 뒤집어서 생성된 애의 파동이 만나겠지. 이 녀석을 통과하는 동안에. 그러면 상쇄되는 거예요. 소리가 사라지는 거야. 됐니? 그럼 여기서 사람 목소리도 막 들리겠지, 그치? 그럼 사람 목소리를 잘 보세요. 자동차 소리는 뭐 부웅 한다고 쳐도 사람 목소리는 나 높낮이도 다르고 강약도 다르거든요. 그걸 얘가 야 지금 요렇게 생긴 애가 들어왔는데 재빨리 이렇게 되는 게 만들어야지. 만들어. 들어오는 소리를 전부 다 판별해서 그거에 반대 이상의 소리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서 쏴주는 거야. 그럼 들어오는 소리가 반대 이상이랑 겹쳐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장난 아니지. 그럼 여기서 들어오는 소리들이 되게 종류가 많다면 엄청나게 많은 소리의 반대 이상의 파를 서로 막 만들어내야 되지. 이 이어폰이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 애가 얼마나 엄청나고 빠른 기술인지 알겠니? 이게 실시간으로 돼야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소리가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겠죠. 됐어? 장난 아니지. 이런 걸 활용하는 게 물리학이잖아요. 됐나요? 그래서 이어폰에서 노이즈 캔슬링이 된다 그러면 이건 진짜 미친 짓 중에 하나예요. 그걸 니네들은 그냥 돈 주고 그냥 간단하게 살 수 있죠. 장난 아니지. 소리의 간섭 다 끝났습니다. 자, 소리의 간섭 어떻게 한다고? 똑같아요. 경로차를 비교합니다. 경로차를 구해서 반파장의 짝수배가 나면 소리가 크게 들려요. 얘 반파장의 홀수배가 나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됐니? 원래 딱 들리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내 목소리처럼 이러면 옆으로 퍼져나갔다 반사되는 애도 있겠지, 그치? 그래서 소리가 완벽하게 꺼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작게 들려요 라고 써도 상세 간섭이라고 쓰십니다.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얘기는 진폭이 커졌다는 뜻이고요. 얘 보강 간섭됐구나. 소리가 작게 들리면 홀수배가 나타난 뜻이고요. 얘 상세 간섭됐구나 라는 뜻이에요. 됐지? 그래서 자 다시 반파장의 짝수배 보강 간섭 맞지? 이건 물결파에서도 똑같죠. 반파장의 홀수배 상세 간섭된 거 맞지? 이건 물결파랑도 똑같지. 그런데 보강되면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 맞지? 마루와 마루가 만나도 크게 들리고요. 골과 골이 만나도 크게 들린다고. 됐어? 그런데 얘는 마루와 골이 만나면 소리가 사라져버리는 거 맞지? 됐니? 그럼 작게 들리는 것도 보강간섭이야? 아니요. 얘는 아니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물결파와의 차이점을 알겠니? 물결파는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가 있는데 얘네 둘 다 보강이라고. 그런데 소리의 간섭은 보강되면 무조건 크게 들리고요. 상쇄되면 무조건 작게 들린다. 이유가 뭔지 아니? 물결파는 이렇게 움직이는 횡파예요. 소리는 이렇게 오지. 종파야. 됐니?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요거는 하나쯤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죠. 다시요. 경로차가 반파장에 짝수배가 나면 무조건 보강간섭, 반파장에 홀수배가 나면 상쇄간섭. 됐니? 보강간섭 되면 무조건 큰 소리, 상쇄간섭 되면 무조건 작은 소리. 됐어?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얘도 시험 문제용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뒤쪽으로 넘겨보세요. 이게 다예요. 소리의 가능성. 여기는 계산형 시험 문제입니다. 넘겨보세요. 624페이지. 624번. 상이라고 써있는 거 맞지? 계산형 시험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동일한 스피커 S1과 S2에서 세기가 같고 진동수가 170Hz인 소리를 같은 위상으로 발생시킨 후 소리 측정기를 이용해서 S1, S2 동일한 높이에 들고 P와 Q 사이를 직선 경로로 이동하며 소리의 세기를 측정하였다. S1, S2 사이의 거리는 30m이고 소리의 세기를 측정했는데 P와 Q 사이의 거리는 40m였다. 단 소리의 속력은 340m/s였다. 보이세요? S1과 S2에서 발생시킨 소리의 파장을 구하시오. 이렇게 써있죠? 구할 수 있겠어요? P2에서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수를 구하시오. 장난 아니죠? 계산형 시험 문제. 됐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다가 S1을 설치했고요. 그리고 30m 떨어진 지점에다가 그러면 하나, 둘, 세 칸 가볼까? 30m 떨어진 데다가 S2를 생각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0m. 그럼 S1에서 소리가 날 테고 S2에서 소리가 나겠지. 그런 다음에 40m 지점에다가 하나, 둘, 셋, 넷, 요 40m 지점에다가 P점을 설치했어요. 이게 Q점입니까? Q점. 그리고 여기 중앙부터 40m 지점에다가 N점. 그리고 여기서부터 40m 지점에다가 P점을 설치했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는 40m. 됐니? 자, 질문 한번 내볼까요? P점, 보강되니 상쇄되니? 자, 일단 한번 구해볼게. 여기서 소리가 발생하겠죠? 소리의 속력은 공기 중에서 340m/s입니다. 됐니? 그럼 소리의 속력은 파동이니까 파장에다가 진동수를 곱해야 되지, 그지? 됐나요? 그래서 진동수를 주는 겁니다. 340이고요. 파장은 구해야 되고요. 진동수는 170Hz라고 써있는 겁니다. 됐니? 그러면 파장은 2m. 아, 여기서 발생시킨 파장은 2m구나. 여기서 발생시킨 파장도 2m구나. 됐어?
자, 그럼 일단 한번 찍어볼까요? P점이요. 이렇게 생겼지. 그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라고? SP 40 맞죠? 그럼 S2에서 P까지는 얼마예요? 40, 30이니까 얼마? 50. 그럼 P점일 때 S1과 S2의 경로 차이는 얼마야? 10m야. 얘는 반파장의 홀수배 짝수배? 2분의 파장이 얼마라고? 2m요. 그래서 파장을 먼저 계산하는 거죠. 곱하기 몇 배? 10배. 아, 짝수배가 났구나. 그러면 보강됐고요. 큰 소리가 납니다. 됐니?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다시요. Q점의 경로차는 얼마야? P점과 똑같겠죠? 이 녀석도 경로차는 10m예요. 그럼 얘는 똑같이 2분의 2m에 곱하기 10배니까 아, 짝수배가 나는구나. 그럼 얘도 보강됐어. 큰 소리가 나겠군. 됐나요? 그럼 M점이요. 경로차 얼마라고? S1에서 이만큼, S2에서 이만큼. 경로차는 0이죠. 그럼 얘도 2분의 람다에 2m에 곱하기 0배니까 아, 짝수배 되겠네.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잘 봐. S1에서 S2까지 발생시킨 파장은 2m. 이거 하나 구했죠? 그리고 보강된 지점과 보강된 지점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도 또 보강되는 지점을 골랐지, 그지? 그래서 점을 찍었어.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경로차가 10m 차이 나지. 크지? 그러면 0배, 10배에서 짝수되는 거 맞죠? 그럼 여기 어딘가의 점들은 경로차가 1m 되는 지점도 있을 테고 경로차가 2m 되는 지점도 있을 테고 3m, 4m, 5m, 6m, 10m에서 10m 차이가 난 거 맞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럼 여기 M점부터 P점까지는 0부터 10까지니까 경로차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차이 나겠지. 그게 반파장이잖아요. 선생님 왜 1m씩 하나요? 반파장이니까요. 됐니? 만약에 파장이 4m라면 0, 2, 4, 6, 8, 10 이렇게 하면 되지. 이해됐어? 자, 그럼 볼까요? 경로차가 0인 지점은 큰 소리, 작은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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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 맞지? 이해되니? 그러면 0부터 10까지 작은 소리가 나는 곳은 경로차가 홀수배면 되지, 그지? 1, 3, 5, 7, 9, 6 됐니? 그럼 반대로요. M에서 Q까지는 또 몇 군데? 1, 3, 5, 7, 9요. 그럼 P에서 Q까지는 몇 군데? 10군데. 여기 문제 뭐야? P에서 Q까지 상세 간섭되는 지점을 고르세요. 몇 군데? 10군데.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
이게 상세 간섭된 지점의 개수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니? 자, 얘를 한 번 더 들어볼까? 만약에 이 녀석을 다 구했더니 파장이 4m래. 파장이 4m래. 예를 든 거야. 그래도 경로차는 0이니까 보강된 거 맞지? 경로차는 50인데 10배 차이 나는 거 맞죠? 그럼 10m 차이 나는 경로차까지는 똑같지. 그럼 얘는요 2분의 4m가 파장이지. 요게 반파장이잖아요. 그럼 얘는 몇 배가 된 거야? 5배가 된 거지. 됐지? 그러면 여기는 홀수배가 돼버리지, 그치? 그러면 이 P점은 파장을 2배로 높여서 4m로 만들면 P점은 상쇄간섭된 지점으로 변해버리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다시. 그럼 Q점은요, 지금 파장이 2m니까 짝수배가 나서 보강된 거 맞잖아. 그럼 파장을 2배로 증가시켜서 4m로 만들면 얘도 5배 해야 10m 되는 거 맞지? 그럼 얘 홀수배 되는 거 아니야? 됐니? 그럼 이 녀석은 홀수배 차이가 나니까 얘 상세 간섭된 지점으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P에서 Q까지 상세 간섭된 지점의 개수는 몇 개니? 또 해볼까요? 0, 여기는 10m 경로차라는 거 맞지? 파장이 4m래요. 반파장은 몇 미터? 2m. 그럼 여기를 2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2, 4, 6, 8, 10 이렇게요. 그럼 2분의 4m라 그랬으니까 반파장은 2m 맞지? 반파장은 2m 맞죠? 그럼 2m의 짝수배, 보강, 2m의 홀수배, 상쇄, 짝수배, 보강, 홀수배, 상쇄, 짝수배, 보강, 홀수배, 상쇄. 됐니? 그럼 상쇄간섭된 지점은 하나, 둘, 세 개예요.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럼 반대쪽으로도 2, 4, 6, 8, 10일 테니까 얘 상쇄간섭, 얘 보강간섭, 상쇄간섭, 보강간섭, 상쇄간섭 이렇게 된 거 맞지? 그치? 그러면 상쇄간섭된 지점 둘, 셋. P에서 Q점까지 상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럼 보강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이해되니? 이게 보강되고 상쇄간섭된 지점이에요. 왜? 반파장에 짝수배냐 홀수배냐를 갖고 놀 수 있겠니? 이런 뜻이야. 되니? 그럼 2번은 10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됐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623번이요. 자, 1번 드릴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됐니? 쉽지? 또 해볼까요?
진동수가 340이래요. 소리의 속력은 340이래요. 파장은 1m 이렇게 되겠죠. 1번 동그라미. Q점에서는 보강간섭이 일어난다. 됐니? P와 Q, A, B, C, D 모두 같은 거리 아니야? 맞아요? 그럼 얘는 정사각형이죠. 그럼 5점은 보강간섭되는 거 맞고요. A, B와 P 사이에, Q 사이의 거리는 상쇄간섭되는 거 맞지? 그치? 왜 P점이 상쇄간섭되면 Q점도 상쇄간섭되잖아요. 2번은 X. AB에서 P점까지의 경로차는 반파장의 홀수 변화. 왜? 상쇄를 했으니까. AB 사이의 간격을 작게 하면 AB 사이의 간격을 줄이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 AB 사이의 간격을 줄이면 됐나요? 그러면 삼각형이 원래 이렇게 정사각형에서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여기 C라고 놓으면 이만큼이니까 경로차가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요만큼이 경로차겠죠. A와 B를 줄인다는 게 무슨 말이야? A를 여기다가 놔두면 이렇게 오겠죠. 그죠? 그럼 경로차가 어떻게 된다는 뜻이야? 감소한다는 얘기지. 됐니? AB 사이의 간격을 작게 하면 P와 Q 사이에 보강간섭하는 지점의 수가 감소한다. 맞아? 경로차가 줄어드니까 보강 상쇄 모두 다 지점수가 줄어들겠죠. 당연하지 않겠냐? 됐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A와 B의 진동수가 170, 이거 보세요. 170Hz인 소리를 발생시켰단 말이 뭐야? 파장을 길게 한다는 얘기지, 그지? 파장을 길게 변화시키면 P와 Q 사이에서 보강간섭하는 지점의 수가 감소한다. 맞니? 됐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원래 파장을 크게 하니까 간격이 커진 거 맞지? 됐어? 그 정도는 한 번쯤은 꼭 보세요. 소리의 간섭에서는 그런 단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리의 간섭일 때 요거 하나는 꼭 써줘요. 지금 방금 했던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A, 여기다 B. 이렇게 해서 설치하겠지, 그지? 됐나요? 그럼 가운데 이렇게 가면 5점이 존재하는 거 맞지? 여기다가 P점 찍고요. 여기다 Q점 찍어볼게. 그래서 두 가지니까 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 뭐냐? 너 책에 있는 거 말고 그냥 한번 써본 거예요. 자, 여기다가 아까 시험 문제처럼 30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0m. 됐지? 파장이 2m라면, 자, 이거 한번 줬어요. 그럼 얘는 경로차 0 되는 거 맞지? 그지? 얘는 경로차가 10인 거 맞지? 그지? 얘도 경로차가 10인 거 맞지? 됐니? 됐어요? 자, 그렇다면 얘 오강되는 거 맞지? 왜? 반파장의 10배니까. 됐어요? 얘도 오강되는 거 맞지? 반파장의 10배니까. 얘도 보강되는 거 맞지? 반파장의 0배니까. 됐니?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야. 2분의 람다의 0배고요. 2분의 람다의 10배 맞지? 여기도 2분의 람다의 10배 맞지? 그치? 됐어? 그럼 여기의 칸수를 반파장으로 나옵니다. 파장이 2m니까 여기 칸수를 반파장으로 나누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반파장은 1m 맞지? 그렇다면 얘 칸수는 1m 간격으로. 이해됐어? 그럼 얘는 1m 간격으로. 얘가 2분의 람다니까 간격으로. 그럼 여기를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나누는 거죠.
됐니? 여기도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나누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짝수배인데 18, 6, 4, 2, 0, 2, 4, 6, 8, 10 보강이죠. 상쇄된 지점은 홀수배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니? 이해됐어? 자, 두 가지를 바꿔봅시다. 여기서 첫 번째, 파장을 2배로 하면 람다가 4m가 돼버리죠. 그치? 파장을 2배로 하면 람다가 4m가 돼버리지. 그러면 얘는요, 경로차가 10m니까 파장 8학원을 했으니까 2분의 4m에 이제 5배가 돼버리죠. 됐니? 그러니까 상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치? 경로차가 0인 지점은 2분의 4m 곱하기 0배니까 항상 언제나 보강간섭되는 거 맞지? 얘도 마찬가지. 2분의 4m로 바꿨더니 10배가 차이가 나니까 홀수배, 5배가 차이가 나니까 얘 상쇄가 돼버린 거 맞지? 그치? 됐니? 그렇다면 여기에 상쇄되고 여기에 보강되는 애는 몇 개씩 파장이 2배가 됐으니까 반파장은 2m죠. 2m. 그럼 얘를 2m 간격으로 쪼개는 거예요. 경로차가 0m고요. 얘는 10m라 그랬지. 얘도 10m라 그랬지. 얘를 쪼개. 얼마로? 20. 됐니? 그럼 또 바꿔볼까요? 보강은 노란색, 보강은 노란색, 보강은 노란색, 보강은 노란색. 됐어? 상쇄는 빨간색, 상쇄는 빨간색, 상쇄는 빨간색. 됐니? 어때요? 보강 상쇄되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 맞지? 이해됐니? 한 번만 더요. 만약에 파장은 일정하게 놔두고 A와 B 사이의 간격을 좁힌다면 파장은 일정하게 2m로 놔두고 A와 B 사이의 간격을 이렇게 줄이는 거야. 그 P와 Q도 줄어들겠죠, 그죠? 또는 A와 B 사이만 줄여도 상관없어요. 줄이면 이 30이라는 숫자가 작아지겠죠. 40이라는 숫자는 변함없지. 제곱할 건데 얘가 줄어들면 이 제곱한 값도 줄어들겠죠. 이해됐어요? 할 수 있겠어? 그렇다면 파장은 1m 간격으로 똑같은데 이 10m라는 경로차가 줄어드는 거야. 이해되니? 아까는 10m의 경로차가 났다면 얘를 줄이면 10m보다 작은 경로차가 나겠죠. 9m라든가 8m라든가. 이해됐어? A제곱은 B제곱은 더하면 C제곱이 될 건데 그 중에 A제곱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B제곱은 일정하잖아. 그럼 C제곱은 감소하는 거 아니야? 감소하면 경로차가 줄어드니까 이게 뭐 7m까지밖에 안 가는 거지. 그렇다면 반복되는 횟수가 역시 작아지는 거 맞죠? 이해됐어요? 이렇게 한 번만 해보시면 되는 건데 이런 게 책이 없어. 소리의 간섭은 요만큼이 다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리고 문제를 풀어내야 되거든요. 문제를 풀 때 이해하는 방법은 이렇게 한 번쯤은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 5번도 AB 사이의 간격을 잡게 하면 AB 사이의 간격을 잡게 하면 여기에 있는 경로차의 숫자가 감소하겠구나. 칸수는 똑같겠구나. 감소한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AB 사이의 진동수가 170. 이 진동수가 170이 된 건 뭐야? 파장이 2배로 늘어났다는 얘기죠. 파장이 2배로 늘어나면 이 간격이 2배 커질 테니까 숫자는 감소합니다. 됐나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소리의 간섭 이렇게 해요. 역시 경로차를 갖고 노는 시험지들이 좀 난이도가 있지. 그렇죠? 소리의 간섭도 경로차를 가지고 노는. 되셨나요? 심화 과정 한번 해볼까요? S1, S2. 자, 물결파야.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가 6cm, 여기 4cm. 파장은 2m. 자, 여기 P점 찍으면 보강돼야 되니, 상쇄돼야 되니? 됐어요? 빨리 계산할 수 있겠어요? 경로차 얼마? cm. 경로차 얼마? 2cm. 반파장은 얼마? 1. 그럼 P점은 2분의 1, 2분의 2cm인데 곱하기 2배 해야 2cm가 나오는 거 맞지? 짝수배니까 보강돼야 되겠네. 됐나요? 그럼 얘는 밝은 문이든 어두운 문이든 둘 중에 하나가 반복돼야 되지, 그지? 이해됐어? 그런데 상쇄가 된 거야. 자, 무슨 뜻? 되니? 함정 문제 같은 거 보여? P점은 경로차의 짝수배가 나야 돼서 반파장의 짝수배니까 보강돼야 되는데 왜 문제에 상쇄됐다고 써있지? 됐니? 얘는 홀수배가 나야 상쇄잖아요. 그래서 그럼 거리차로는 짝수배가 나는 게 맞지? 그럼 거리차로는 짝수배인데 왜 현상은 홀수배야? 이미 얘랑 얘가 반파장이 차이가 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얘를 동시에 때린 게 아니라 뚱뚱 이렇게 때린 거지. 반파장 차이가 나지. 됐니? 그래서 시험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문제를 풀어내셔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쟀는데 보강돼야 돼. 그런데 왜 상쇄가 됐지? 반파장의 짝수배면 보강돼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문제에 상쇄라고 써있다면 이미 여기와 여기가 소리가 바뀐 상태로 나타났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그런 것들도 심화 문제에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반파장의 경로차 이런 단어는 반드시 알아둘 수 있도록 합시다. 됐니? 빛의 간섭은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소리의 간섭을 이해했다면 빛의 간섭도 똑같습니다.
안 하고 싶지만 여기 시험에 문제가 써 있습니다. 두 번째, 빛의 간섭. 빛의 간섭 무늬가 나타나는 것은 역시 빛의 파동성입니다. 얘도 똑같아요. 그런데 좀 달라. 참 이게 시험 문제마다 예전에 이 새끼를 공식도 외웠어야 됐어요. END 코사인 세타. 우리 외우지 않습니다. 왜? 공식이 없어졌어. 얼마나 쉬워졌는지 알겠네. 다섯 번째 밝은 무늬는 반파장의 몇? 이런 걸 찾는 게 시험 문제였는데 다 없어졌어요. 자, 얘 2분의 람다 곱하기 짝수배가 되면 빛은 합쳐져서 밝은 무늬가 나타납니다. 왜? 짝수배는 보강이 됐다는 뜻입니까? 자, 다시요. 2분의 람다의 홀수배가 되면 이런 걸 구별할 수 있나? 상세 간섭 됐죠? 그러면 어두운 무늬가 나타납니다. 선생아, 어두운 무늬는 골과 골이 만난 거라며. 보강된 거라며. 아니, 걔는 물결파일 때만 되니? 선생아, 보강되면 큰 소리, 상쇄되면 작은 소리라며. 아니, 그건 소리일 때만 되니? 빛이 간섭되면 밝은 무늬가 짝수배 보강 간섭, 어두운 무늬가 홀수배 상쇄 간섭이에요. 이거 잘 보세요. 이거 되게 신기합니다. 되게 신기해. 원래 진짜 신기한 거거든요. 근데 별로 안 신기하게 느껴질 수 있어. 잘 봐. 니네들도 한번 보세요. 니네들도 잘 봐. 요렇게 칸막이를 만들고 요렇게 칸막이를 만들어. 됐니? 그리고 여기서 빛을 쏘여줘요. 됐지? 됐어? 진짜 잘 봐. 이게 얼마나 신기한 건지 잘 보세요. 빛을 여기 쪼여주면 여기는 막힐 테고 여기 통과하겠지, 그지? 그러면 요렇게 와서 여기 스크린에 반짝반짝반짝반짝 거리겠죠, 그죠? 됐니? 그리고 여기 부분은 다 그림자로 남겠지, 그지? 이게 원래 빛이야. 됐어? 이해할 수 있겠어? 빛을 여기다 쪼여주면 이렇게 갈 텐데 직진하는 거 맞죠? 그래도 조금 좋아 조금 이만큼 더 밝게 보이. 여기 졸라 밝고 여기 조금씩 어두워질 거 아니겠니? 됐어? 그러면 니네들한테도 문제를 하나 내줄까? 여기다가 막을 또 설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니? 자, 질문이요. 빛을 쏘면 스크린에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이해됐어?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이게 얼마나 신기한 건지 잘 봐. 똑같은 애를 똑같이 설치해 볼게요. 아까처럼. 여기다가 빛을 쏘면 스크린에 여기를 통과했으니까 여기서 반짝반짝 빛이 나겠지, 그지? 직진하니까 여기까지 되면. 그리고 나머지는 그림자가 생겨서 빛이 도달하지 않아요. 됐어? 그런데 갑자기 여기 들어오는 빛을 차단했지. 이해되니? 그리고 여기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어놓은 거야. 여기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어놓은 거예요. 그럼 빛이 직진하는 성질만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스크린에 색깔이 나타나면 안 되지. 됐어? 그런데 얇은 만, 요거 두 개가 구멍이 뚫려 있는 이 이중 슬릿이라는 애를 여기다 탁 끼우는 순간에 여기가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게 반복해서 나타난다고. 이걸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기한 건지 알아? 얼마나 신기한 건지 알아?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줄게요. 됐어요? 다시 빛이 통과에 들어왔지, 그지? 여기는 통과에 들어오면 여기서 빛이 나는 거 맞지? 그리고 절대 스크린에 빛이 나면 안 되지. 그런데 빛이 난다고.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 이렇게 난다고. 이렇게 난다고. 이게 안 신기해. 그래서 실험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 사람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레이저 포인터만 갖고 있어요. 누르면 빨간 점이 저기 찍히잖아?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빨간 점이 동그랗게. 그럼 주변에는 빨간 점이 안 찍히겠지, 그지? 빛이 직진한다는 뜻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중 슬릿 판때기를 여기다 갖다 대요, 이렇게. 됐니? 그럼 빛을 차단했지. 그러면 이중 슬릿을 갖다 대는 순간 동그랗게 모여있던 빛이 옆으로 쫙 펴진다고. 떼면 다시 동그랗게 돼요. 끼우면 빛을 차단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사라져야 되는데 빛이 옆으로 퍼진다고. 이렇게. 되게 신기하지 않겠냐?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잘 봐. 스크린의 중앙에 빛이 도달할 수 있는 방법. 이건 빛의 입자성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빛이 파동 에너지처럼 이렇게 펼쳐와서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한번 보세요. 빛이 여기 왔어. 이렇게 가겠지, 그지? 이렇게 가겠지? 이런 것들은 다 차단되겠죠. 이렇게 가면 여기도 차단되겠지, 그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지. 그럼 여기는 통과하고 여기 통과하죠. 그래서 그럼 여기서도 막 이렇게 펴져나가겠죠. 파동 에너지니까. 여기서도 막 퍼져나가겠지. 파동 에너지니까. 그러면 여기가 S1의 개념이고요. 여기가 S2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원점까지는 경로차 얼마? 0이요. 보여? 얘는 경로차가 0입니다. 그럼 왜 다음은 아무 색깔이 안 나타나? 경로차가 홀수라니까요. 여기서 온 빛과 여기서 온 빛의 경로차가 홀수되니까. 되니? 그럼 그 다음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경로차를 가면 짝수되니까. 이해됐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짓인지 알겠어? 절대로 빛은 알갱이면 안 돼요. 반드시 파동 에너지여야 한다고. 됐니? 그래서 이걸 빛의 파동성 실험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 경로차 짝수배, 여기 홀수배, 여기 짝수배, 여기 홀수배, 여기 짝수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빛의 간섭에서는 밝은 무늬가 짝수배, 어두운 무늬가 홀수배. 거기 책에 보면 색깔이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625번 한번 볼까요? 625번을 한번 펼쳐보면 P점을 찍은 곳은 어두운 무늬 맞지? 그게 상쇄된 지점이에요. 5점을 찍은 데는 밝은 무늬 맞지? 그거 보강된 지점입니다. 됐나요? O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데 D가 커지면 O와 P 사이의 간격은 커진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어요? 아까 했잖아요. 소리의 간섭이랑 비슷하지. S1과 S2 사이의 거리를 넓히면. 그래서 그럼 경로차가 많아지겠지. 됐니? 그러면 같은 거리만큼 경로차가 많아질 테니까 무늬의 반복이 더 많이 되겠지. 그럼 O와 P 사이의 간격은
작아지겠지. S1, S2로부터 P까지의 경로차는 2분의 람다입니다. 보이세요? 얘는 경로차가 0이야. 2분의 람다에 곱하기 0배. 그럼 첫 번째 어두운 무늬는 2분의 람다에 곱하기 1배. 그 다음 밝은 무늬는 2분의 람다에 곱하기 2배. 보이세요? 0, 1, 2, 3, 4, 5, 6 이렇게 가는 거 맞지? 그래서 몇 번째 카느냐에 따라서 시험 제목도 달라집니다. 2분의 람다의 1배. 3번 동그라미. 이중 슬릿을 통과하여, 이거 두 칸 떨어진 거, 이거 이중 슬릿이라고 합니다. 이중 슬릿을 통과하여 P에서 간섭한 두 단색광의 위상은 서로 반대입니다. P점은 상세 간섭된 거 맞죠? 그러니 위상 차이는 반대 위상이 되는 거 맞지? 동그라미. 단색광의 파장이 2분의 람다가 되면 P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날 건데, 하셨나요? 이 정도 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이거 영상으로 찍어서 한번 보여줄게. 이걸 영상으로 찍으려면 사람 몇 명 있어야 되는지 알아? 단일 슬릿 들고 있어야 되는 사람 있지, 이중 슬릿 들고 있어야 되는 사람 있지, 빗을 써야 되지. 그럼 일단 벌써 3명이 필요하지. 아니 2명이 필요하지. 손이 3개여야 됩니다. 그럼 누군가 한 명 찍어야 되지. 근데 그럼 최소한 4명이 있어야 되죠. 3명이 있어야 되죠. 사람 되게 많아야 되지.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찍어서 보여줄게. 변하는 게 얼마나 신기한 건지 얘네들도 한 번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빛의 간섭 실험은 그래서 예전에는 되게 중요하게 배웠어요. 여기 공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가 어떻게 될수록, 여기 세타 값이 어떻게 될수록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공식을 배우진 않아요. 그러니 개념 정리를 하는 건데 공식이 없이 개념 정리를 하는 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걸 이해해야 맞출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심화 과정이 가야 되면 공식까지 좀 배워줬으면 좋겠어요. 있나요? 이 정도는 할 수 있나요? 이걸 간섭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629번에 노이즈 캔슬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위상 파동 간섭이라는 단어를 쓰래요. 그럼 소음을 제거해야 되니까 소음과 같은 위상을 만들어야 되니 반대 위상을 만들어야 되니 반대 위상을 만들어서 상쇄시켜야 되죠. 그래서 소음과 반대 위상인 파동을 발생시켜서 또는 생성시켜서 상쇄 간섭한다. 됐나요? 그러면 단어 다 들어왔죠. 소음과 반대 위상의 새로운 파동을 생성시켜서 상쇄 간섭이 일으킵니다. 그러면 위상, 파동, 상쇄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죠. 간섭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지. 그래요? 진짜 신기한 내용들 여러분들 물리원을 배우게 되면 정말 많이 배웁니다. 이런 내용들 진짜 신기한 것들이거든요. 사실로 따지면. 그래서 간섭이에요. 여기다가 정상파를 하나 추가하면 조금 더 심화 과정이 되는데 보다시피 여기 시험 문제들 중에는 정상파가 없어요. 그래서 정상파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심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대미 여기까지가 파동의 간섭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할 겁니다. 이제 이중성, 물질의 이중성과 빛의 이중성 두 개만 하면 물리원이 끝나는데 여러분들 시험 대비 어떻게 될지 잘 모르죠,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는지 꼭 문자 알려줘. 알겠니?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합니다. 고생했습니다.